손흥민이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숨을 멈춘 이유 알고 계셨나요? 휴스턴전이 끝나고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손흥민의 발목에 감긴 두툼한 아이싱 테이핑, 그리고 평소와 전혀 다른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카메라에 포착되는 순간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가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이길 바랐던 팬들의 희망은 곧바로 병원 이송 소식과 함께 산산조각 났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CT 촬영 결과를 확인한 팀 동료 부하가 선수가 말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급기야 현지 언론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8개월 결장 가능성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MLS 사무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터지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선수 부상을 넘어 리그 전체의 신뢰성과 스타 플레이어 보호 시스템을 묻는 초대형 이슈로 급부상했거든요. 대체 그날 휴스턴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안가가 그토록 충격받은 CT 결과의 실체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MLS가 발빠르게 움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게 리그의 미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만 보면 LAFC는 완벽한 밤을 보냈습니다. 시즌 개막 후 4연승이라는 창단 이래 최초의 기록을 세웠고, 휴스턴 원정에서 2대 0완승을 거두며 리그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죠. 숫자만 보면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승리의 환호는 온데간데 없고 경기장 밖으로 나오는 손흥민의 모습을 본 팬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발목에 감긴 아이싱 테이핑의 두께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통 예방 차원의 가벼운 조치라면 얇은 테이핑이나 간단한 냉찜질 정도로 충분한데, 영상에 포착된 손흥민의 발목은 거의 깁스 수준으로 두껍게 감겨 있었어요. 더 결정적인 건 걸음걸이였습니다. 아무리 프로 선수라도 통증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죠. 손흥민은 분명히 발목에 체중을 싣는 걸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약간씩 절뚝거리면서도 괜찮다는 듯 표정 관리를 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SNS는 순식간에 분노와 우려로 뒤덮였습니다. 명백한 레드카드였다. 의도적인 거친 플레이였다. 리그가 스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일부 휴스턴 팬들이 과장된 반응, 연기였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자 논쟁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휴스턴전 자체를 되짚어보면 이 경기가 얼마나 험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휴스턴 다이나모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전술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왔고,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거친 몸싸움으로 LAFC의 템포를 끊으려 했죠. 전반전은 정말 팽팽했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는 홈팀인 휴스턴 쪽으로 기울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균형을 단번에 무너뜨린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골을 넣지는 않았지만 두 골 모두에 결정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정교한 패스 전개에서 시작됐고, 두 번째 골은 수적 우위를 활용한 빠른 침투 패턴에서 나왔죠. 그런데 진짜 압권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팀 선수 2명을 퇴장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거나 주심 판정이 후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워낙 위협적이다 보니 상대 선수들이 정상적인 수비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첫 번째 레드카드 상황은 전반전 추가 시간 직전에 터졌습니다. 손흥민이 볼을 받는 순간 휴스턴 수비수가 날아들었는데, 이게 보통 거친 태클이 아니었어요. 발목을 강하게 밟는 정말 위험한 플레이였고, 주심은 즉각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판정으로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죠. 저는 이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해서 봤습니다. 일부 휴스턴 팬들은 판정이 가혹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태클의 속도, 접촉 강도, 그리고 발이 내려찍히는 각도를 봤을 때 충분히 퇴장감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위험하게 들어갔다면 손흥민의 발목이 부러졌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터드가 발목 관절 바로 위쪽을 강타했는데, 이런 식의 충격은 인대, 손상이나 미세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발목 인대 손상은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불안정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상입니다. 특히 축구 선수에게 발목은 모든 움직임의 기반이 되는 부위라 한번 크게 다치면 커리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두 번째 퇴장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이미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휴스턴은 필사적으로 손흥민을 막으려 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또다시 돌파를 시도하자 상대 선수가 전술적 파울로 막아섰고, 이게 두 번째 경고로 이어지면서 퇴장당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됐어요. 손흥민은 이미 MLS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휴스턴 수비수들은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신체적인 강도를 올리거나 전술적 파울로 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큰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경기가 끝난 직후 마크 도스 산토스 LAFC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다소 강하게 밟혔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휴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죠. 감독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현지 매체들의 보도는 조금 달랐어요. 일부 기자들은 손흥민이 경기 직후 발목에 얼음찜질을 한 채 인터뷰를 최소화했다고 전했고, 실제로 영상에는 발목에 아이싱 테이핑을 감고 이동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아이싱은 단순한 예방 조치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붓기나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거든요. 즉, 발목이 정상 상태는 아니라는 의미죠. LAFC 입장에서 손흥민은 그냥 중요한 선수가 아니라 팀 공격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절대적 핵심 자원입니다. 그의 컨디션 하나가 팀 전체의 경기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팬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CT 촬영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CT 촬영까지 가는 경우는 골절이나 인대, 파열 같은 심각한 부상이 의심될 때입니다. 단순 타박상이나 경미한 염좌라면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로 충분하거든요. CT는 뼈와 연부 조직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검사인데, 이걸 시행했다는 건 의료진이 뭔가 더 깊은 손상을 우려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CT 결과를 확인한 팀 동료 부안과 선수가 말을 잃었다는 겁니다. 부안과는 손흥민과 함께 LAFC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가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건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신호였죠. 정확한 진단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최악의 경우 8개월 결장이라는 충격적인 전망까지 흘러나왔습니다. 8개월이라는 기간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정도 기간이면 인대 파열이나 복합 골절 같은 중증 부상을 의미하거든요. 만약 정말로 그런 수준의 부상이라면 손흥민은 올 시즌 대부분을 결장해야 하고 LAFC는 우승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MLS 사무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리그 차원에서 특정 경기의 플레이를 조사한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명백한 폭력 행위나 리그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만 사무국이 직접 나서거든요. 이번에 MLS가 움직인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휴스턴 선수의 태클이 단순한 강한 플레이를 넘어 위험한 행위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입니다. 퇴장 판정이 이미 나왔음에도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MLS가 스타 플레이어 보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LAFC의 에이스가 아니라 MLS 전체의 흥행을 책임지는 간판 스타입니다. 리오넬 메시와 함께 리그 시청률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죠. 만약 손흥민이 거친 플레이로 인해 장기 결장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LAFC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리그 전체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방송 중계권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MLS의 글로벌 인지도 확장 전략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팬은 이렇게 말했어요. 리그 시청률의 절반이 손흥민과 메시에게서 나오는데 이런 선수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MLS는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게 팬들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자 리그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MLS라는 리그의 특성입니다. 유럽 빅리그에 비해 전술적 조직력이나 기술 수준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신체적 강도와 개별 마크의 집요한만큼은 결코 만만하지 않거든요. 특히 스타 플레이어에게 집중 견제가 들어가는 구조라서 경기 자체는 수월할지 몰라도
부상 위험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어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혹독한 압박을 견뎌온 선수입니다. 맨시티의 조직적인 압박, 리버풀의 하이 프레싱, 첼시의 물리적인 수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수비를 상대해왔죠. 그런 손흥민도 MLS에서는 다른 종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럽 리그에서는 전술적으로 막히면 선수들이 대체로 그 상황을 인정하고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MLS에서는 스타 플레이어를 막기 위해 훨씬 더 극단적인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못 막으면 몸으로 막겠다는 식이죠. 이런 플레이 스타일은 리그의 수준이나 조직력과는 별개로 부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더구나 손흥민은 이제 MLS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팀이 그를 중심으로 수비 전략을 짜요. 매 경기마다 집중 견제를 받는 상황인 거죠. 이번 휴스턴전은 그런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소름 돋는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즌은 이제 막 시작됐고 앞으로 수십 경기가 남아 있어요. 12일 동안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일정도 예정되어 있죠. 이런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발목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진다면 작은 타박상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발목 인대는 한번 늘어나거나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계속 불안정성이 남아서 비슷한 동작을 할 때마다 재발 위험이 커지는 거죠. 프로 선수들이 발목 부상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장은 뛸 수 있을지 몰라도 폭발적인 순간, 가속이나 급격한 방향 전환 같은 핵심 동작에서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LAFC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기 성적을 위해 손흥민을 무리하게 기용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레이스를 위해 관리 모드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확합니다. 무조건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두 경기를 책임지는 카드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설계하는 중심축이거든요. 당장 몇 경기를 이기는 것보다 시즌 막판까지 건강하게 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LAFC의 궁극적인 목표는 MLS컵 우승이에요. 플레이오프에서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꺾고 정상에 오르려면 손흥민이 100% 컨디션으로 뛰어야 합니다. 지금 무리해서 부상을 키우면 시즌 후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손흥민 개인이나 LAFC 한 팀의 문제가 아니에요. MLS 전체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거든요. 지금 MLS는 메시 영입 이후 전례 없는 글로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합류로 이 관심은 더욱 증폭됐죠.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에요. 손흥민의 경기는 한국에서 생중계되고 수백만 명이 시청합니다. 이건 MLS가 지난 수십 년간 꿈꿔왔던 글로벌 확장의 결정적 기회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거친 플레이로 인해 계속 다치고 결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팬들은 떠날 겁니다. 시청률은 떨어지고 스폰서들은 재계약을 꺼리게 되며 결국 MLS는 다시 마이너 리그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MLS가 즉각 조사에 착수한 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리그가 스타 플레이어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경기의 판정 시비가 아니라 리그의 철학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액션입니다. 앞으로 휴스턴 선수에게 추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리그는 아마도 위험한 플레이에 대한 심판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겁니다. 주심들에게 스타 플레이어를 향한 위험한 태클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레드카드를 꺼내라는 지침이 내려갈 거예요. 이미 유럽 리그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해도 VAR 도입 이후 위험한 태클에 대한 처벌이 훨씬 엄격해졌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손흥민이 보여준 압도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는 골을 직접 넣지 않았지만 2골 모두에 관여했고 상대 선수 2명을 퇴장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에서 한 명이라도 퇴장당하면 그 팀은 경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11명 대 10명의 싸움은 전술적으로 극복하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2명이 퇴장당했다는 건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11명 대 9명의 경기는 축구가 아니라 농구나 다름없습니다. 손흥민 혼자서 상대 팀의 전술적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게 프리시즌도 아니고 정규 시즌 초반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팀 케미스트리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임팩트를 보여준 거예요.
손흥민이 팀에 완전히 녹아들고 동료들과의 호흡이 완벽해지면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겁니다. 이미 LAFC는 창단 이래 최초로 시즌 개막 4연승을 달성했어요. 이건 역대 MLS 기록으로 봐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개막 4연승을 기록한 팀들은 대부분 그 시즌 우승 후보로 꼽혔거든요. 통계적으로도 개막 성적이 좋은 팀이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손흥민의 가치는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 숫자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가 필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 팀의 전술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최소한 2명, 많으면 3명의 수비수가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죠. 이렇게 되면 다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부안가나 다른 공격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진짜 가치입니다.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팀 전체의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그의 부재 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존재감은 양날의 검이에요. 손흥민이 강할수록 상대의 견제는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수비로는 막을 수 없으니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휴스턴전에서 본 것처럼 위험한 태클, 전술적 파울, 심지어 퇴장을 감수한 저지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게 시즌 내내 반복된다면 손흥민의 신체는 엄청난 부담을 견뎌야 해요. 유럽에서 뛸 때는 동료들의 수준도 높고 전술적 보호도 철저했지만 MLS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팀 전체가 손흥민에게 의존하는 구조라 그가 받는 압박이 더 집중되고 동시에 보호막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현재로서는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게 팀 측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CT 촬영까지 갔다는 것, 부안가가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다는 것, 8개월 결장설까지 나돌고 있다는 것을 종합하면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뭔가 복잡한 상황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만약 단순 타박상이나 경미한 염좌라면 팀이 즉각 발표해서 팬들을 안심시켰을 겁니다. 침묵은 종종 나쁜 소식의 전조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건 발목 부상의 특성입니다. 발목은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데 동시에 가장 취약한 부위이기도 해요. 발목 관절은 여러 개의 인대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이 손상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외측 측부 인대 손상은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흔한 부상인데 이게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만성 불안정증으로 이어지죠. 손흥민처럼 순간 가속과 급격한 방향 전환을 주 무기로 하는 선수에게 발목 불안정증은 치명적입니다. 폭발력과 민첩성이 떨어지면 그의 장점이 반감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시나리오는 골절 가능성입니다. 8개월 결장설이 나온 건 아마도 이 부분 때문일 거예요. 발목 골절 중에서도 복합 골절이나 관절 내 골절은 수술이 필요하고 재활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 단순히 뼈가 붙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래의 운동 능력을 회복하기까지 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팬들의 불안은 이해가 됩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거든요. 그는 한국 축구의 자긍심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손흥민이 MLS에서 성공하는 건 그 자체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에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공도 대단했지만 이제는 북미 시장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메시라는 역대 최고의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리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그런 손흥민이 거친 플레이로 인해 다친다면 이건 단순히 한 선수의 부상이 아니라 한국 팬들 모두가 느끼는 상실감이에요. SNS에서 터져나온 분노와 걱정은 바로 이런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일부 휴스턴 팬들이나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과장된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축구는 원래 거친 스포츠다. 부상은 축구의 일부다라는 식의 논리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친 것과 위험한 것은 다릅니다. 강한 몸싸움과 페어플레이는 양립할 수 있어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격렬하게 경쟁할 수 있죠. 문제는 기술적으로 못 막으니까 위험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건 축구 정신에도 어긋나고 선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MLS가 진정으로 세계적인 리그가 되고 싶다면 이런 플레이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 빅리그들이 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지 아시나요?
물론 선수들의 기술 수준이 높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정한 경기 운영과 선수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피지컬한 리그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태클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리그이기도 해요. VAR 도입 이후로는 더욱 철저해졌죠. 심판이 놓친 위험한 플레이도 영상 판독을 통해 사후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